자, 1학년 일반짜리를 다시 한번 좀 적어보면요. 금지행위에서 첫 번째가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알면서 명의, 이름을 이용하게 하는 거. 아니면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는 거다.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고, 그리고 알면서 해야 금지행위다. 협력행위,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과 협력행위, 그걸 법조문이 이렇게 어렵게 쓰고 있다고. 이게.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과 협력해서 중개업하지 마, 이러면 될 걸 이렇게 법조문이 어렵게. 두 번째, 요게 중요했는데 초과보수였죠. 초과보수, 중개보수 왕창 받는 거, 아니면 초과 실비, 비용 왕창 받는 거, 받는 행위 돼 있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되는 거고, 물건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그리고 중개보수 왕창 받아야 초과보수. 중개보수는 중개업 통해서 받는 거. 중개업이 아니면 상관이 없다. 분양대 중개업이 아니었어요. 왕창 받아도 상관이 없다. 중개업이 아니니까. 위임 및 도급 중개업이 아니에요. 왕창 받아도 상관이 없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수고비 받는 거여서 왕창 받아도 상관이 없고, 비용도 따로따로 판단한다. 중개보수는 중개보수로, 비용은 비용으로 따로 판단. 그래서 비용을 많이 받아도 금지행위다. 중개보수 한도 내로 받고 비용을 더 받았다. 금지행위. 따로따로니까. 또 일방, 한쪽으로 받는 게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보수. 그래서 매도인 쪽도 왕창 받고 매수인 쪽 왕창 받으면 금지행위 2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받으면 금지행위, 안 받으면 괜찮고, 왕창 받기로 약속만 했다. 금지행위가 아니고, 순가중개계약, 차액을 갖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차액을. 그것도 계약 체결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고 계약만 체결했으니까 받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금지행위가 될 수는 있죠. 차액이 크게 되면. 또 받고 돌려줘도 금지행위. 받았으니까 어음 받고 돌려줘도 금지행위. 아니면 이제 어음 받았는데 액면가가 큰 거 나중에 부도 처리 나도 금지행위. 받았을 때는 부도가 안 났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초강력, 초과보수, 강행규정, 힘이 센 거다. 무효시키는데 뭐가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부당이득 반환. 그럼 이런 경우 한도가 100만 원인데 120만 원 받았어요. 그럼 20만 원 무효니까 돌려준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그럼 된 거예요? 안 된 거다. 이미 받았잖아요. 받는 순간에 금지행위가 돼서 임등치 받고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것도 받고 1학년 일반도 받고 임등치도 받고 1학년 일반도 받고 초과 부분까지도 돌려줘. 그렇게 세 가지를 하는 거지, 초과 부분 돌려주면 그냥 끝,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이미 받았으니까 금지행위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판단을 그르치는 게 있어. 중개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인데, 얘는 되게 간단해요.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 거짓된 언행,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기망행위, 속이는 언행. 그래서 처음 보는 판례가 아니면 그냥 사례 문제가 나와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야, 이거 속였다, 이거 거짓말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금방 안다고요. 처음 이렇게 나와도. 거짓말하는 거, 한 달 후에 10배 올라, 이런 식으로 뻥치는 거, 속이는 거. 기망행위, 적극적 기망행위, 사기치는 거예요. 적극적 기망행위, 사기치는 거. 당연히 속이는 거고, 소극적 기망행위도 있어요. 그건 뭘까요? 소극적 기망행위. 적극적 기망행위는 정말로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소극적 기망행위는 속이는데 소극적으로 속인다?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이거? 알면서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소극적 기망행위는 중요한 하자가 있는 거 알면서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속이는 거예요. 알면서 말을 안 해주면요. 그것도. 침묵하는 것도 안 된다고. 중요한 하자가 있는 거 말해줘야지. 소송의 계류 중인 거 말해줘야죠. 그런 것도. 알면서 말 안 해주면 속이는 거. 소극적 기망행위. 이제 판례가 기망행위, 여기서 이제 속이는 거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판례가. 첫 번째, 서로 짜는 거. 매도인가 짜고 매수인 속였대요. 이것도 속이는 거니까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다. 이것도 속인 거래. 매도인가 짜고 매수인 속였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혼자 속인 게 아니니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혼자 가서 속였으면 당연히 그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근데 혼자 속인 게 아니라 매도인과 짜고 둘이 속였다고요. 둘이. 그리고 판례를 보면 속일 때 매도인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옆에서 양념만 친 거예요. 살짝 거둔 거죠. 그래도 상관이 없대. 혼자 속이건 둘이 짜고선 둘이 속이건 아니면 속일 때 조금만 도와주건 뭐하건 상관이 없대. 어쨌거나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 속이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판례는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에서 매매계약 성사시켰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갑이 병이 원수였어. 원수지간이야. 네? 둘이 원수지간이야. 원수지간. 갑이 병 아버지를 죽였어요. 갑자기 막장 드라마로 바뀌어. 원수지간. 그를 얘는 알면서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얘는 몰랐고. 매수인은 몰랐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알았어. 어떻게 알았죠? 죽일 때 칼을 빌려줬어. 완전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알고 있었지. 그래서 알면서도 말을 안 해주니까 산 거죠. 얘가 만약에 그 사실 알았으면 안 샀을 거 아니야. 물론 샀을 수는 있어요. 그거 알았어도. 왜? 거기다가 묻어버리려고 그냥 확 그냥. 이거 아니면 원수지간인데 자기 아버지 죽였는데 왜 안 사죠? 얘가 말을 안 해주니까 산 다음에 악수까지 하고 헤어졌다고요. 자, 그러면 얘는 그런 걸 알면서 말을 안 해줬으니까 아까 소극적 기망행위 그런 거 중요한 건데 알면서 말 안 해줬으니까 맞아요? 소극적 기망행위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맞는 거예요? 이런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중요한 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걸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자체에 대한 거에 돼요.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그 자체에 대한 거지 이건 그게 아니잖아. 원수지간은 그런 건 그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 집에서 살인사건 났대요. 그 집 금매물로 나와요. 금매물로. 그럼 그거 내가 가서 말해줘야 돼? 그런 거라고? 야 여기서 살인사건 났었어. 잘 찾아보면 피자국도 보여. 막 설명해줘야 돼 그거? 아유 아니라고요 그거. 그럼 누가 사겠어요 그러면? 그건 말 안 해줘도 된다는 거지. 왜냐면 그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분상의 문제인 거지 그냥. 그게.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 토지에 아니면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판례가 그 범위를 조금 넓혔어요. 원래 중요한 거는 그 자체에 대한 건데 가격은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 그렇게 했죠. 가격 얘는 중요한 사항이다. 판례가 가격도 그 자체에 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토지 건물에 대해서 평가한 금액이지 그게.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판례가 그렇지 않대. 우리 중개업에서는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다. 이거 시세보다 싸게 나왔어. 시세 속였대요.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가격이 된 거지만. 그럼 이 판례가 또 왜 나왔을까? 혹시 민법 시간에 착오를 배우셨나요? 응, 착오 배웠어. 착오. 내가 착오에서 의사표시하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 막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아무거나 다 그냥? 착오했다고? 중요 부분.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 부분. 근데 민법에서 착오에서 가격, 시세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배우셨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그게. 착오에서 가격, 시세 이런 건 민법에서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판례가 나온 거지. 민법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중개업, 공인중개사법은 가격만큼 중요한 게 어디냐고 중개업 할 때. 그래서 가격은 중요한 사항이다. 민법이랑 차이점이니까 그런 거를 잘 보셔야 한다 그랬잖아요. 판례가 두 가지가 있다.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 속이는 거. 속였으니까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인 행위. 둘이 속이건 혼자 속이건 상관이 없고. 그리고 가격은 중요한 사항이다. 가격에 대해서 속이거나 거짓말해도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저거 말고도 다른 판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지가 않아. 읽다 보면 다 거짓말했다, 기망했다 그런 말이 다 보여요. 금방 안다고.
속였구나, 거짓말했구나, 금방 아니까. 그리고 요게 판단을 그르치는 거.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얘도 좀 황당한데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공부를 처음 하시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사고 파는 거 업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뭐를 중개대상물을 이렇게 되는데 중개대상물은 우리가 공부한 거 그거 맞아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지단, 공장재단. 주로 토지, 건물이겠죠.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업으로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차익 남겨먹는 거. 그거를 업으로 하면 안 된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차익 남겨먹는 거. 뭐가 안 되는 거냐면 부동산, 매매업이 안 돼요. 안 돼. 부동산 매매업이 그거예요. 사고 팔면서 차익 남겨먹는 거. 그거 안 된다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못하게 돼 있어요. 투기가 될까봐 못하게 그냥 막아놨어 그냥 아예. 아직까지도 허용이 안 되고 있어요. 못한다고. 이거 하려고 그랬잖아 사실은. 아니에요? 사고 팔면서 좀 차익 좀 남겨먹고 그거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거. 솔직해질 때가 됐다고. 그거 하려고 했다고요. 못하게 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막 이제 아유 공부 그만하자 나가신다고. 이거 아니야. 법은 그렇지만 뭐 안 걸리면 되지 뭐 또 하다가 몰래 하시면 돼. 안 되게 돼 있다. 불법이에요 그거. 안 된다. 부동산 매매업이 금지행위다. 대놓고 하면 안 된다 그거. 몰래 해라. 몰래. 자 또 매매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사기만 했대요. 사기만. 왜? 예를 들어서 예쁜 집만 보면 산대 그냥. 취미생활이야. 콜렉터. 덕질하고 있는 거야. 요 집도 하나 사고 저 집도 하나 사고 막 사기만 했어. 왜? 예쁘니까 사는 거야 그냥.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그냥 사기만 했잖아. 취미생활이야. 사기만 하는 거. 또 상속받은 게 많대요. 그래서 팔기만 해. 팔기만.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어떤 게 금지행위다? 사고 팔고 차익 남겨먹는 거. 그거를 여러 번 하는 게 금지행위다. 부동산 매매요. 개념이. 그리고 매매를 한 번 했대요. 이것도 1회. 그러면 한 번 했으니까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야 라고 무조건 하시면 안 된다고 나눠보잖아요 우리. 왜냐하면 객관적 판단이니까 항상. 매매를 업으로도 객관적 판단. 무조건 객관적 판단. 겉모습을 보시라고. 매매를 한 번 했는데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한 번 했대요. 그럼 이거는 겉모습은 부동산 매매업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은 한 번 할 거예요? 아니잖아. 겉모습은 계속 할 거잖아요. 재수없게 한 번 했을 때 걸린 거지. 업으로 한 거다. 이거는. 겉모습을 보면. 근데 이사 가려고 했대요. 이사 가야 되니까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중개를 한 번 했더라도 나눠봤어요. 중개를 한 번 했는데 간판 걸고 한 번 했다. 업으로 한 거예요. 간판까지 걸었으면 겉모습은 계속 할 것처럼 보이니까. 간판 걸려 있으니까. 근데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가 한 번 한 건 그냥 어쩌다가 한 번 한 거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본다고요. 그래서 매매를 한 번 했더라도 나눠보는 거. 결론은 사업자 등록을 내고도 부동산 매매업은 할 수가 없다. 바로 걸리겠죠. 하려면 몰래 해야지. 대놓고 하면 안 된다고. 불법이니까. 허용되려고 바꿔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바뀌었어. 아직까지는. 그리고 중개대상물이어야 돼요.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상관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중고차. 내가 중고차 사고 팔면서 차익 남겨 먹었대요. 괜찮다고 그거는. 자동차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올해 뭐가 나왔냐면요. 건축자재. 건축자재. 철근이래. 철근 시멘트. 사고 팔고 차익 남겨 먹었대요. 건축자재. 금지행위예요? 아니잖아요.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대상물인지를 잘 봐야 된다. 토지, 건축물이지만 꼭 그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뭐 그런 것들 다. 그리고 매매를 만약에 중개만 했으면 괜찮아요. 중개. 토지, 건축물 매매하는 거 내가 가서 중개만 했대. 괜찮아요. 뭐가 안 된다? 매매업으로. 사고 팔면서 차익 남겨 먹는 거. 잘 봐야 돼. 또 그런 표현들도. 그래서 그거를 3학년 3반짜리에 있는 첫 번째랑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얘를. 뭐가 나오냐면 딱지라는 게 나와요. 요거는 매매를 중개만 해도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요. 뭘 하든지 간에 다 안 돼. 딱지니까. 딱지는 뭔데요? 뭐로 만든 건데? 종이로 만든 거다. 종이, 증서. 매매가 금지된 종이 증서. 정식 명칭은 드럽게 길어. 외우기가 되게 힘드실 거야.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이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어떻게 외우냐고 이거를. 저도 간신히 외웠다고. 그냥 우리는 종이, 증서. 좀 더 살을 붙이면 매매가 금지된 종이 증서. 종이에 불과한데 매매를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매매를 허용했더니 여기에 프리미엄 붙어서 투기가 되니까 안 되겠다. 매매 금지. 종인데도. 그러면 딱지는 이런 거예요. 딱지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을 해서 집을 사겠대. 주택에 입주를 하겠다. 근데 입주를 못하게 하는 거죠. 집을 못 사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요거 딱지 매매를 허용하면 여기에 프리미엄 붙어서 주택 가격이 상승돼서 서민들이 저축을 해도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막 상승되니까. 그래서 딱지인 거는 요런 단어와 관련이 있겠구나.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해서 주택에 입주를 못하게 하는 거다. 요런 단어와 볼게요 한번. 딱지인 거 아닌 거? 아닌 거. 딱지인 거. 입주자 저축증서. 이거 주택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청약통장. 저축. 주택상환사채. 주택. 철거민 입주권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택법에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축, 주택, 입주.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해서 주택에 입주를 못하게 하는 거. 딱지.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아우. 시험에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요것만 나와. 딱지. 지금까지 28회 전체 시험에서 다른 게 나온 적이 없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요게 딱지다. 종이 증서인데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요거 매매를 허용하면 여기 프리미엄 붙어서 투기가 되니까 못하게 막아놨다. 요거 입주자 저축증서. 아닌 게 중요하죠. 아닌 거 판례. 아닌 거 상가 분양 계약서.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서래요. 그냥 정말 계약서야. 상가 분양권 그런 게 아니라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서였어요. 판례가 딱지가 아니다.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서는 정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종이래. 이건. 그리고 또 분양권도 딱지가 아니래요. 아파트 분양권. 분양권 딱지가 아니에요.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래. 분양권은. 분양권 중개하신다고요. 분양권. 분양권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당연히 중개대상물.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지 딱지가 아니다. 분양권은. 그럼 상가 분양 계약서. 딱지 아니에요. 왜 딱지가 아니냐면 얘는 간단해. 상가니까요. 일단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을 해서 주택에 입주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상가잖아. 일단 상가.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이런 단어와.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딱지가 아니니까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종이래요. 그냥 상가 분양 계약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자동차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건축자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굉장히 많다고. 분양권만 이것만 판례가 딱지가 아니고 중개대상물이다. 실제로도 중개 많이 하시니까 이거 분양권을. 그리고 분양권 매매계약 중개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돼. 나중에 배우세요.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거니까 가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하는 거.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지 딱지가 아니다. 분양권은. 자, 이제 그래서 얘랑 비교해서 대상물을 잘 보셔야 돼요. 대상물을. 이제 이게 어려워요. 해볼게 한번. 분양권이래요.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뭐 그냥 분양권. 이렇게만 나오면요. 이거는 중개대상물이에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 뭐 투기과열지은행의 분양권 뭐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분양권 이렇게 나오면 중개대상물,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이거 매매를 내가 중개만 했대요. 금지행위인가요?
중개대상물 다른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 중개만 했는데 당연히 금지행위 아니지. 이거는 상관이 없대요. 토지나 건물 매매계약 중개하는 거랑 뭐가 달라? 분양권도 그냥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면 금지행위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 매매를 업으로 했대. 그럼 되나요? 안 되네.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중개대상물이잖아.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통장 이렇게 나왔어. 딱지. 얘는 통장. 매매를 중개만 했대요. 중개만. 괜찮나요? 안 괜찮지.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신서, 딱지라고 판단되면 매매를 중개만 해도 3학년 3반이네. 매매를 업으로 해도 3학년 3반이고 뭘 하든 다 3학년 3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에요. 매매를 업으로 했대요? 그러면 1학년 1반이에요? 아니라고. 3학년 3반이라고. 왜? 딱지였으니까 청약통장. 뭘 하든 3학년 3반. 대상물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상가분양계약서예요. 상가분양계약서다. 이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 거. 딱지도 아니고 중개대상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자동차, 건축자재랑 다를 바가 없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냥. 딱지도 아니고 중개대상물도 아니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그리고 매매를 중개했대요. 3학년 3반이에요? 그럼 1학년 1반이에요? 금지행위가 아니다. 왜? 어디 걸리는 게 없잖아요 지금. 뭐 어디 걸리냐고. 요 셋 중 한 가지 어디 걸려야 되는데 걸리지가 않잖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매매를 업으로 했대요. 1학년 1반이에요? 3학년 3반이에요? 금지행위가 아니다. 어디 안 걸리잖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은 대상물을 잘 봐야 되고 나중에 그러니까 내년 한 6월달, 7월달만 돼도 아니 5월달만 돼도 이 두 가지는요 안 헷갈려. 왜? 아니 딱지라고 판단되면 뒤에 뭐 볼 것도 없잖아요. 그냥 다 3학년 3반인데 뭘 하든 다 3학년 3반. 상가분양계약서, 자동차, 건축자재 아무것도 아닌 거는 헷갈리지 않아요. 왜? 뒤에 볼 것도 없다고. 그냥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이게 잘 나온다고요. 이게 얘는 뒤를 잘 봐야 되잖아. 어떻게 나왔는지를. 분양권 같은 중개대상물은 매매를 중개하면 무죄,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매매를 업으로 하면 1학년 일반짜리. 그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뒤를 잘 봐야 된다고. 얘네들은 똑같잖아요. 3학년 3반. 금지행위 아니고. 헷갈리지가 않는다고. 나중에 헷갈리는 건 얘랑. 중개대상물인 거. 올해는 이게 나왔지만 올해는 아무것도 아닌 게 나왔지만 이게 더 잘 나와요. 이게. 질문 드려볼게요. 자, 시험에 나왔던 것들 잘 보셔야 돼. 무허가 건물 이렇게 나왔어요. 무허가 건물. 뭐예요?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 매매를 중개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디 걸리는 건데? 무허가 건물이 어디 속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잖아. 무허가 건물은 중개대상물 내 거니까. 토지 건물이면 국유사유 내 거. 허가가 없어도 내 거. 중개대상물. 매매를 중개했으니까 금지행위 아니죠. 물론 답은 맞췄어. 금지행위가 아닌 거. 근데 여기 걸려서 위에 들어간 건지 이건 아니었다고. 무허가 건물은 중개대상물이잖아요. 만약에 무허가 건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면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예요. 근데 무허가 건물 매매를 중개했으니까 금지행위가 아닌 게 된 거지. 예. 헷갈린다고 하는 게. 이게 대상물이 뭔지를 잘 봐야죠. 토지, 건축물 나오면 안 틀려요. 중개대상물 나와도 안 틀려요. 좀 생소한 것들이 나오면 틀린다고. 분양권, 아니면 무허가 건물, 아니면 광업재단 나왔어. 광업재단 매매를 업으로 했대. 광업재단이 뭔데요?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데 필요한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 그거. 우린 본 적도 없는데 그거를 되게 통이 큰 사람이야. 광업재단 매매를 업으로 했대. 그럼 뭐예요 그거? 통 크니까 3학년 3반이에요? 아니라고. 광업재단이 뭔데? 광업재단 중개대상물. 아무리 커도 중개대상물이잖아요. 매매를 업으로 했으니까 1학년 일반짜리든지. 그래서 중개대상물인 거 그거를 주의하자.
매매를 중개하면 금지행위가 아니고 매매를 어불하면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고. 결론은 대상물을 잘 보자 그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3학년 3반짜리에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쌍방대리 직접거래라는 게 있어요. 쌍방대리 직접거래. 이것도 민법 시간에 대리를 배우면서 배워요. 쌍방대리, 양쪽을 대리하는 거. 직접거래는 자기계약 이렇게 부르는 건데 마찬가지로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쌍방대리 직접거래. 쌍방대리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갑이 매도인, 매수인, 병이 임대인, 임차인 상관이 없어요. 을이 개업공인중개사. 자, 이쪽으로 중개 의뢰 받았어요. 나 토지 파는 것 좀 도와줘. 그렇게 할게. 중개 의뢰 받고 승낙했네요. 중개 계약 체결됐어요. 마찬가지 또 이쪽도 야, 나 토지 사는 것 좀 도와줘. 그렇게 할게. 중개 계약. 양쪽으로 중개 계약 체결하고 얘가 중개에서 매매 계약 성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쌍방대리, 매도인, 매수인 양쪽을 다 대리하지 말래요. 양쪽을. 그럼 금지행위래. 지금처럼 양쪽으로 중개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중개해서 매매계약 성사 이런 상황이 쌍방대리 금지행위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양쪽으로 중개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매매계약 성사시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 이거 좋은 거야 이거는. 양타 친 거. 양쪽으로 돈 다 받는 거 이거. 짭짤한 거지 이건. 좋은 거지. 이렇게 못해서 안 다닌 거지.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대리권 준 게 아니에요. 쌍방 대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대리인 돼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권을 받아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중개 계약만 체결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나 토지 파는 것 좀 도와줘 그렇게 했지 대리권은 안 준 거예요. 대리권은 민법 시간에 배워. 대리권 수권행위로 별도로 주는 거예요. 대리권은. 지금 중개 의뢰만 했지 토지 파는 것 좀 도와줘 이렇게 했지 네가 나 대리해줘 안 했잖아요. 대리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방대리가 아니지 이거는. 중개 계약만 체결했으면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대리권 받아와요 이제. 얘가 중개 의뢰도 하면서 야 네가 나 대리해줘 대리권 준 거예요. 마찬가지. 중개 의뢰하면서 야 네가 나 대리도 해줘 대리권 다 준 거예요. 양쪽으로 대리권 받아오면 요게 쌍방대리 금지행위. 이건 안 된다고. 이거는 못하게 막아놨어요. 이거 왜 안 되죠? 이런 상황이 되면요. 을이 갑을 대리하고 병을 대리해서 혼자 계약서를 쓰게 돼. 무조건 거래계약이 성사가 된다고. 자기 양쪽을 다 대리하는데 빨리 계약서 쓴 다음에 돈 달라고 해야죠. 자기 자신 이익만 추구할까 봐 원천 봉쇄를 시켜놨어. 무조건 거래계약이 이런 경우에 성사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자신 이익만 추구할까 봐. 자, 그래서 쌍방대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주 간단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혼자 계약서를 썼나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혼자 계약서를 쓰게 됐다. 쌍방대리 금지행위. 지금처럼 대리권 받아오면 얘가 혼자 계약서를 쓰게 되잖아요. 쌍방대리 금지행위. 그러면 얘는 대리권 안 줬대. 병은 대리권 안 준 거예요. 그럼 한쪽만 대리하니까 일방대리 이렇게 불러요. 갑만 대리하는 일방대리래. 허용되죠. 왜? 얘는 대리권 안 줬으니까 을이 갑을 대리하고 병이랑 둘이 계약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럼 또 일방대리는 괜찮지 그러니까. 혼자 계약서를 썼나 아닌가 요거를 판단하시라고. 또 동의를 해줬대요. 이게 또 잘 봐야 돼. 우리 민법에서는 동의를 얻어오면요 괜찮아. 또 쌍방대리가 금지가 되는데 민법에서는 동의 얻어오면 허용돼요. 상관이 없대요. 우리도 갑도 동의를 해준 거고 병도 동의를 해준 거예요. 쌍방대리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동의 얻은 허락받은 쌍방대리 괜찮아요? 민법은 괜찮대. 우리는 금지행위. 왜? 왜 금지행위? 동의를 얻었대요. 동의를. 계약서 그럼 둘이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 동의 얻어와도 계약서는 혼자 쓰게 되잖아요. 갑 동의 얻었고 병 동의 얻었대. 더 마음 편안하게 혼자 쓰는 거 아니야. 계약서만 혼자 쓰면 쌍방대리 금지. 얼마나 여유로워요. 아까보다 훨씬 더 여유롭지. 동의 얻어오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쓱 쓰는 거지 여유롭게. 바람도 한번 쐬고 오고. 금지행위. 계약서를 혼자 썼으니까. 동의 얻은 쌍방대리도 그래서 금지행위다. 계약서 혼자 쓰는 걸 못하게 막아놓은 거라고요. 또
우리 책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면 민법이 중요해요. 무조건 우리는. 1차, 2차 같이 하시면 무조건 민법. 민법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고. 민법. 대리랑 위임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대리, 위임이 같은 말이 아니었어요. 다른 거예요. 대리, 위임은 달라요. 그럼 이제 쌍방, 대리, 금지행위예요. 쌍방, 위임 이렇게 나온 적이 있네. 문제가. 쌍방, 위임 받았대요. 쌍방, 위임. 그러면 이거 대리권 받아온 게 아니니까 쌍방, 위임이니까 위임, 대리는 같은 말이 아니니까 쌍방, 위임 허용되는 거예요? 쌍방, 위임이래. 금지행위. 왜? 위임 받아와도 어차피 혼자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걸로 판단하니까 대리, 위임 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계약서를 쓰게 되는가 아닌가 이걸 봐야지. 쌍방, 위임도 혼자 계약서를 쓰게 되니까 금지행위다. 결론은 동의 얻은 쌍방 대리도 금지행위. 그것만 주의하면 돼. 왜냐면 민법이랑 차이점이라고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귀하면 헷갈리게 하려고. 그렇게 되고. 쌍방 대리는 그런 거고. 이런 경우. 다른 거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계약서는 셋이 썼대요. 셋이 이렇게 쓴 거야. 이제 계약 체결되면 중도금 들어가고 잔금 들어가야죠. 중도금, 잔금 수령해서 갖다 줬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행의 쌍방대리 이렇게 불러.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게 이행. 그래서 이행의 쌍방대리가 된 거예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수령해서 갖다 주고. 금지행위예요? 아니다. 왜? 계약서 쓴 다음 문제잖아. 그건 또. 혼자 계약서를 썼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계약서는 셋이 같이 썼는데 상관이 없다고.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거 이행의 쌍방대리는 상관이 없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접거래. 얘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금지행위에서.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 아까 뛰쳐나가다가 들어왔던 분이 다시 또 뛰쳐나갈 수 있어. 이것도 못하는 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간단해요. 뭔가 이거 좀 짭짤해 보이는데 이런 건 못하게 막아놨어. 뭔가 짭짤해 보이는 것들은. 이건 이런 거예요. 직접거래는. 갑이 이제 매도인, 토지를 팔아요. 얘가. 을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의뢰를 하겠죠. 나 토지 파는 것 좀 도와줘. 이렇게 의뢰했어요. 이제 중개 의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의뢰인 돼요. 중개 의뢰인은 간단해. 중개 의뢰만 하면 돼요. 방금 전에 중개 의뢰 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토지 파는 것 좀 도와줘. 의뢰한 거예요. 그럼 의뢰인 됐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개업공인중개사가 딱 봤더니 얘가 싸게 저렴하게 물건 내놨어요. 싸게 금매로. 어떻게 해야 돼? 사야지. 내가 사야지. 낼름 샀어. 내가 사야지. 그게 직접 거래. 그럼 3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개 의뢰인이 싸게 내놓은 거 내가 낼름 사고 안 된. 이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중개 의뢰인이 싸게 내놓은 거 내가 살려고 그랬잖아. 근데 안 된다고요. 그게.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야 이거 너무 싸. 내가 더 받아줄게 충분히. 그렇게 설명해주는 사람이지 싸다고 낼름 사고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 사실 거래하는 사람인데. 법에서는 거래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설명을. 모든 거래가 안 돼요. 지금처럼 매수도 안 되고 사는 것도 안 되고 내가 파는 것도 안 돼. 그리고 임대, 임차, 교환 다 안 돼요. 중개 의뢰인과 모든 거래가. 누구랑? 중개 의뢰인하고. 중개 의뢰인은 어떻게 하면 된다? 중개 의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중개 의뢰는 꼭 했어야 돼. 나한테 중개 의뢰를 했어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중개 의뢰인. 거래하면 직접 거래. 판례도 직접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 의뢰를 받았다는 게 전제가 꼭 돼야 한다. 그렇게. 중개 의뢰를 받았어야만 그 사람이 중개 의뢰인. 거래하면 직접 거래. 자 이제 이런 경우에요. 친구예요. 친구. 친구가 내 토지 살래? 살게. 직접 거래가 아니래. 이거 왜 아니에요? 친구잖아요. 친구. 중개 의뢰인이 아니라 친구잖아. 친구랑 사적으로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친구. 중개 의뢰인과 거래가 안 되는 거지. 나한테 중개 의뢰한 중개 의뢰인과 거래가 안 되는 거지. 친구다. 친구랑 이렇게 사적으로 거래하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친구니까. 근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쓰는 순간에 여러분 막 동공이 흔들려. 왜 그러냐면 이 친구랑 중개 의뢰인을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친구랑 중개 의뢰인 아니면 중개 의뢰인과 일반인 어떻게 구분해? 간단해요. 시험지에 나와. 친구면 그냥 친구라고 나와요. 친구면 친구라고. 실제로 구분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친구라 그러지 그럼 뭐 중개 의뢰인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얘 친구였어요. 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출제위원도 구분 못해. 그래서 문제가 친절하게 나와요. 친구면 친구라고 나와. 중개 의뢰인이면 중개 의뢰인이라고 나와요. 친구랑 거래했다. 그러면 친구야. 근데 친구랑 거래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또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보기엔 얘 친구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렇게. 객관식 시험에서는 추측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친구라고 나오면 그냥 100% 친구야. 요즘 100% 이렇게 안 해. 100% 친구야 그냥. 중개 의뢰인이 아니라고요. 친구라고 나왔잖아. 근데 왜 그걸 추측하고 있냐고. 친구라고 나오면 100% 친구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친구가 찾아와서 중개 의뢰를 했다. 이렇게. 이런 말이 지문상에 보인다 그러면 중개 의뢰했단 말이 보이면 그때 의뢰인이 되는 거죠. 단순히 친구랑 거래했다. 이건 그냥 친구랑 거래한 거고. 친구가 찾아와서 중개 의뢰했다 그러면 의뢰인 된 거예요. 거래하면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과 거래한 거니까. 얘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니까. 중개 의뢰했다고 나왔으니까 표현이. 또 이제 이런 경우죠. 갑이 다른 사람 보냈어. 대리인, 일을 대신한 사람, 수임인, 일을 떠맡아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이렇게 갑이 자기가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낸 거예요. 이렇게 계약 체결했대요. 직접 거래. 왜? 왜? 그게 그거잖아요. 본인과 대리인, 수임인은 수족, 손발. 그게 그거라고.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요. 꼭 자기가 가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대리인 보낼 수 있고 수임인 보낼 수 있다고요. 그게 그거니까 직접 거래. 대리인, 수임인은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그건 거지. 근데 그게 그거다 그러면 안 돼요. 또 이게 또. 왜냐면 중개 의뢰인 분들이잖아. 고객분들인데 그게 그거 그러면 안 되지. 그분이 그분 그래야지. 중개 의뢰인 분들이니까 아이 그분이 그분이구나. 그분이 그분. 걔는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분이라고 해야지. 그게 그거 그런 말이고 또 이번에는 이거 이제 얘가 갑을 데리고 옆집 갔어. 옆집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거예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옆집에서 계약서 써준 거예요. 괜찮대. 그것만 괜찮대요. 직접 거래가 아니다. 얘가 중간에서 공정하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야. 그래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거. 얘가 중개해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거. 그것만 괜찮아요. 이것만. 이거 딱 한 가지만.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것만 직접 거래가 아니다. 그 사례 문제가 나오고 별거 다 나오는데 간단해요.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건가만 잘 보면 돼.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다 나오면 무조건 직접 거래. 딱 한 가지만 빼고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것만 빼고 저것만 빼고.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이거 한 가지만 괜찮아요. 이런 경우예요. 다른 기업공인중개사랑 둘이서 공동으로 샀대 그러면. 나 혼자 먹은 게 아니라 같이 산 거야. 괜찮나요? 안 괜찮아. 왜?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준 게 아니잖아요. 공동으로 산 거지. 또 이런 경우.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대요. 동의 받고 허락 받고 샀대. 중개 의뢰인이 흔쾌히 팔았어. 돼요? 안 된다고. 그것도 안 돼요. 또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서 중개 보수를 안 받았어요. 그럼 내가 중개 보수 안 받을게. 중개 의뢰인도 괜찮잖아요.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중개 보수 안 줘도 되니까. 괜찮나요? 안 괜찮아. 중개 의뢰인이 혜택을 봐도 이득을 봐도 안 돼요. 무조건 거래만 하면 안 돼요. 이것만 괜찮고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것만. 그래서 가끔 모의고사엔 이렇게 나와. 기업공인중개사가 이면 파는 거야. 자기 주택을 중개 의뢰인에게 저렴하게 팔았대요. 싸게. 비싸게 판 게 아니라 싸게 팔았어. 중개 의뢰인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괜찮죠? 안 괜찮다고.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잖아요.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것만 괜찮다고요. 싸게 팔든 뭐하든 중개보수를 안 받든 중개 의뢰인이 혜택을 보건 뭐하건 상관이 없다. 중개 의뢰인과 거래만 하면 직접 거래. 딱 한 가지만 빼고 이것만. 이유도 불문이에요. 이제 잘 보세요. 이사를 가려고 이사 가려고 중개 의뢰인에게 팔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야 되니까 팔고. 괜찮나요?
아까 이사 가기 위해서 하는 건 뭐 괜찮다 그랬는데 이사 가려고 중개의뢰인에게 팔고 이렇게 간 거야. 그래도 안 돼. 이유 불문. 직접 거래예요. 아까 이사를 가기 위해서 중개의뢰인에게 한 번 팔았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은 아니에요. 부동산 매매업은 사고 파는 게 차익을 남겨먹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사가 목적이지. 그러니까 이사 가기 위해서 중개의뢰인에게 팔았다 그러면 한 번 팔았으면 부동산 매매업은 아닌데 한 번 했더라도 직접 거래가 되는 거예요. 더 센 게. 이게. 직접 거래는 이유 불문이니까. 이사 가기 위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팔면 안 되겠다. 벼룩시장에 내놔야 돼. 아니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주든지. 이유 불문이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더라도 부동산 매매업은 안 될 수 있어도 중개의뢰인과 거래하면 직접 거래는 될 수 있구나. 더 센 게 된다고. 중개의뢰인과 거래가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 거를 거래해야죠. 내 거 해야 돼, 내 거. 시험에 배우자 소유다 이렇게 나왔어. 부인 소유. 부인 소유 거 중개의뢰인과 거래하는 거 내가 이렇게 중개해 준 거야. 부인 소유. 직접 거래가 아니다. 왜? 부인 거잖아. 내 게 아니잖아. 부인 소유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100% 부인 거예요. 또 추측을 하면 안 된다. 아까 친구라고 나오면 그냥 100% 친구고 부인 소유 100% 부인 거예요. 돈 많은 부인이에요. 내 돈은 안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 소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 설마 이거는 부인 소유, 무늬만 부인 소유고 돈 좀 돼서 그렇게 공유 관계겠지 뭐 이렇게 한다고. 아니라고. 지문에 그렇게 안 나왔잖아. 부인 소유라고 나오면 그냥 100% 부인 거다. 우리는 객관식 시험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추측이다, 추측. 그럴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요. 지문상에 안 나왔으면 고려하면 안 돼요. 이게. 또 인척 소유다, 친척 소유다, 심지어 자식 소유다 나와도 내게 아닌 거예요. 그게. 내가 사준 거라도 나오기를 그냥 자식 소유 나오면 자식 거라고. 그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자식 소유. 자식 거지. 물론 내가 돈을 댔다고 지문상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 계산이라는 거예요. 상법용어로 돈을 대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산하고 돈을 대고 부인 명의로 사게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직접 거래죠. 돈을 댔다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단순히 부인 소유, 자식 소유, 친척 소유, 인척 소유 이렇게만 나오면 내게 아닌 거예요. 상관이 없다. 내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직접 거래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금지행위가 마찬가지죠. 개업공인중개사 등 적용돼서 중개보조원도 적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도 중개의뢰인과 거래하면 안 돼요. 나 중개보조원이니까 내 거 팔아야지. 내가 사야지. 안 된다고. 중개보조원에게도 다 적용된다고. 금지행위는 중개보조원도 적용되는 거니까. 직접 거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쌍방대리는 혼자 계약서 쓰면 쌍방대리 금지행위. 그래서 주의사항이 동의 얻은 쌍방대리도 혼자 계약서 쓰게 되니까 금지행위. 직접 거래는 중개의뢰인과 거래만 하면 무조건 직접 거래.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직접 거래. 딱 한 가지만 빼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것만 빼고 주의사항은 추측하지 말자. 지문상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자. 이것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기조장 행위가 있는데 얘도 잘 나와요. 세 번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조장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투기조장 행위. 첫 번째,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거예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다. 자, 전매. 이게 뭔데요? 전매가? 어떤 분들은 전매 그러면 무조건 불법이래. 아니라고. 전매는 매매를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예요. 전이 그런 말이에요. 한 번 더 한다는 거. 구를 전자를 써갖고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예요. 혹시 전세, 전전세 들어봤나요? 전세도 있고 전전세도 있어. 전전세는 전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전자랑 똑같대요. 무슨 말? 한 번 더 한 거. 전세 사는 사람이 전세를 또 한 거예요. 그게 전전세. 임대차, 전대차도 있는데 전이 뭘까요? 똑같아. 이거랑. 한 번 더 한 거예요. 월세 사는 사람이 또 임대차를 한 거죠. 임차인이 또 한 거.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매매를 한 번 또 했다는 얘기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매도인이고 병이 매수인이에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토지 매매 계약. 병이 병다시에게 또 팔아요. 두 번째 매매가 전매인 거예요. 제1매매, 제2매매. 두 번째 매매를 전매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냥.
상관이 없다고. 등기를 요렇게 넘겼으면. 미등기 전매가 불법인 거지. 어떻게 한 거냐면 병이 자기 명의 등기를 생략하고 요렇게 한 방에 넘긴 거. 등기가 이렇게 한 방에 넘어간 거예요. 얘 명의를 생략하고. 미등기 전매. 병 명의 등기가 생략되니까 이거를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불러요. 들어본 적 있나요? 중간에 낀 얘 명의 등기가 생략됐잖아.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불러요. 미등기 전매를 해서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못하게 막아놨어요. 법까지 따로 만들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법까지 따로 만들어서 이거 못한다 막아놨어. 주로 이렇게 왜 하는 건데요? 투기 때문에. 세금이라도 안 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투기. 그래서 투기를 막고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매매를 2번 하면 등기 무조건 2번 해라고 돼 있어요. 매매 2번이면 등기 2번. 이유 불문이야 이것도. 지금 매매 2번 했잖아요. 등기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돼요. 등기는 권리변동 과정까지도 정확히 공시가 돼야 돼요. 매매 2번 했는데 왜 등기를 한 번 하냐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전매 차익이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차익 남겨먹고 그렇게 하려고 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남았대요. 1억 원에 사서 한 1억 2천에 팔았대요. 2천 벌었잖아. 돈 벌려고 했는데 퉁쳤대요. 아니면 더 싸게 팔았대요. 금매로. 남는 게 없어. 차익이. 1억 원에 사서 2억 원에 팔아서 남는 게 없대요. 그러면 이제 세금내도 안 내려고 그냥 이렇게 한 방에 넘기겠대. 되나요? 안 된다. 아까 이유 불문이라고 그랬잖아. 이유 불문. 매매를 2번 하면 등기 무조건 2번 그런 거예요. 이유 불문. 전매 차익이 안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를 2번 한 게 중요해요. 매매 2번 했으면 등기 2번 해야 돼 라고 설명해 주래요. 중개 의뢰인에게. 도와주지 말고. 그래서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건 전매 차익이 안 남아도 투기 조장 행위다. 법에서 투기가 될까봐 금지하는 행위니까 도와주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이게. 또 두 번째 유형도 잘 나오는데 이거는 권리 변동이 제한됐대요. 권리 변동이 제한된. 이게 뭐냐면 같은 말이 있는데 전매가 제한된 거예요. 이게 뭐죠? 전매가 2번째 매매잖아요. 또 파는 게 안 된대. 그러니까 매매가 금지가 된 거랑 같은 말이죠. 전매도 매매니까. 권리 변동이 제한됐다. 전매가 제한됐다. 매매가 금지가 됐다. 같은 말.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거. 요게 투기 조장 행위. 예? 왜 매매를 금지시켰을까요? 투기가 되니까. 사고 팔면서 프리미엄 붙고 투기가 되니까 매매를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야지. 매매. 사고 팔아야 투기가 되는 거지. 임대, 빌려주는 건 투기랑 상관이 없다. 키워드를 또 잘 봐야 돼. 매매가 금지가 된 건데 빌려줬대요. 거기 뭐 프리미엄 붙어요? 안 붙잖아요. 투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고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게 투기 주장 행위다. 권리 변동이 제한된, 전매가 제한된, 매매가 금지된 같은 말이에요. 매매가 금지가 된 걸 말이에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네요. 전매가 허용된 아파트래요. 전매가 허용된 아파트 매매를 가서 중개해줬대. 금지 행위예요. 전매가 허용됐는데 상관이 없는 거잖아. 매매가 금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전매해도 된대요. 상관이 없는 거지. 그 매매가 금지된 게 아니니까. 매매가 금지가 된 건지를 잘 봐야 된다고요.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이다 이렇게 나오면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된다고. 그런 것들. 매매가 금지가 되는 건지를 잘 봐야 되고 질문 드려볼게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예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 요거 매매를 중개했어요. 매매하는 거. 자, 투기주장 행위예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 매매를 중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매매가 안 돼요? 돼요. 매매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잖아. 싼 값에 똥값으로 팔지만 팔 수 있다고 그거. 개발을 못 하는 거지. 매매가 금지가 된 건지를 잘 봐야지. 그럼 매매가 허용된 거니까 금지행위가 아니잖아. 괜찮은 거지 그거는. 응?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매매가 금지가 된 게 아니니까 팔 수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매매가 금지가 된 건지를 잘 봐야죠.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래요. 그거 매매하는 거 중개했대. 금지행위? 아니잖아 그거. 매매할 수 있다고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으면 되니까. 허가 받으면. 매매가 금지가 된 건지를 잘 보자. 그리고 그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거다.
이게 이제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금지행위든 7가지 금지행위 다 그 앞에 있는 아까 행정처분은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했어요. 뒤에가 1학년 1반짜리가 있고 3학년 3반짜리가 있는 거지 7가지가 다 어떤 거든 행정처분은 임등치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쌍방대리 있대요. 3학년 3반이에요. 쌍방대리 3학년 3반이니까 형벌이 세니까 이거 등록 취소 하이한다. 바로 취소 하이한다. X. 그래도 할 수 있다. 임등치. 쌍방대리 금지행위 해도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직접 거래해도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3학년 3반 같이 받는 거고 행정처분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또 투기주장행위,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다 임등치다. 형벌이 세다고 해서 이게 3학년 3반이라고 절등치, 하이한다. 그게 아니라고. 7가지가 다 할 수 있다 있어. 할 수 있다. 책을 좀 볼게요. 66페이지에서 2번 금지행위 내용에서 양가로 1번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이게 부동산 매매업이 금지행위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인데 요거에 되는 것만, 요거에 국한되는 거 아니죠? 아까 분양권, 뭐 무허가 건물 그런 것도 다 중개대상물이에요. 그 대상물을 잘 봐야 돼. 매매를 중개하는 건 괜찮아도 매매를 업으로 부동산 매매업 금지행위. 양가로 2번이 협력행위죠.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알면서 그렇게 해야죠. 중개 의뢰를 받든지 아니면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이게 명의를 이용하게 하든 중개 의뢰를 받든 알면서 그렇게 했으면 금지행위다. 양가로 3번이 초과보수, 초과실비 금지행위죠. 살해, 징역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되니까 다 안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중개보수 초과금지 규정. 초과보수는 뭐다?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옆에 적어놔야죠. 초, 강, 역. 초과보수 강행규정이니까 무효. 뭐가 무효? 힘이 센 거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라고 돼 있죠. 전부 무효? X. 초과 부분만 무효다. 동그라미 1번이. 이건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판례가. 동그라미 2번은 중개보수 이외에 별도로 감사비, 수고비 명목으로 받거나 선물 받아도 안 된다. 3번은 중개와 구별되는 이른바 분양대행 위에다 뭐라고 전화해줘? 중개업 X.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 받는 거 아니고 왕창 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중개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중개보수를 왕창 받아야 초과보수 그렇게 들어가고 그런 내용들이고. 양가로 4번은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확정되지 않은 걸 확정된 것처럼 말했겠죠? 거짓말했거나 속였잖아. 그 다음 개발 제한으로 지정된 사실을 숨기고 매매 계약 체결했다. 이런 거 말해줘야죠. 소극적 기망행위. 그래서 처음 보는 게 나와도 안 틀려. 이거는 금방 간다고. 아, 속였다, 거짓말했다, 이 정도는 아니까. 그래서 판례는 2가지가 있던 거예요. 서로 짜는 거.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 속이는 것도 속인 거다. 그리고 가격은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 그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받으시면 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가 1학년 일반인 거고 옆에 양가로 5번부터는 3학년 3반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 구분하고 있어야 돼. 나중에 다 구분할 수 있어요. 1학년 일반, 3학년 3반. 양가로 5번은 딱지죠.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이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종이증서, 딱지. 얘는 매매 교환을 중개만 해도 3학년 3반. 매매를 업을 해도 3학년 3반. 딱지는 뭘 하든 다 3학년 3반. 고민할 필요가 없다. 딱지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딱지 종류가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줄에 있는 입주자 저축 증서만 동그라미 별표를 치르면 되겠다. 청약 통장. 그것만 문제가 나오니까. 동그라미 2번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 동그라미. 앞에 주저리 나와 있지만 결론은 분양권. 분양권은 뭐다? 중개대상물이라고 했어요. 분양권 전문. 또 많이 하시니까.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분양권. 딱지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이지. 그래서 매매를 중개하면 무죄. 매매를 업으라면 1학년 일반. 대상물을 잘 봐야 되는 거. 중개대상물이에요.
양가로 6번 직접거래 쌍방대리, 동그라미 1번 직접거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모든 거래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거래계약 체결하는 거다. 거래계약 돼 있으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거래가. 그리고 니은은 그분이 그분. 대리인과 거래하나 수임인과 거래하나. 그분이 그분. 안 되는 거고. 뭐만 괜찮다고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것만 괜찮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디귿을 보시면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거든요. 사례 문제가 나오면 잘 봐야 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건지 이것만 괜찮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의 기억은 자기 게 아니니까 부인이죠. 가족, 자식이다. 다른 사람 명의면 상관이 없다. 내 게 아니니까 추측하면 안 되고. 니은은 중개의뢰인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다 아니면 일반인 생활정보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 이거는 중개의뢰인이 아니니까 괜찮다. 직접 거래가 아니다. 나한테 중개의뢰를 했어야 그 사람이 중개의뢰인이에요. 거래하면 직접 거래. 친구는 나한테 중개의뢰하지 않았으면 그냥 친구인 거고, 그리고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했다. 중개의뢰한 게 아니라고요. 또 그래서 중개의뢰인이 아니니까 직접 거래가 아닌 거고. 동그라미 3번의 쌍방대리는 거래 당사자 모두로부터 위임받아 계약 체결해도 금지행위죠. 대리, 위임 다르지만 모두로부터 대리권을 받아도 쌍방대리도 금지행위, 쌍방 위임받아도 금지행위. 결과가 똑같으니까 어차피 혼자 계약서 쓰는 건 마찬가지니까 동의 얻은 쌍방대리도 금지행위. 결과가 똑같잖아요. 혼자 계약서 쓰는 거. 근데 일방대리다. 금지행위가 아니죠. 혼자 계약서 쓰는 게 아니라 둘이 계약서를 쓰게 된다고요. 한쪽만 대리권을 준 거니까. 양가로 7번은 네 번째 줄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다. 투기 조장 행위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책에는 한 가지밖에 안 나왔네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전매 차익이 안 남아도 투기 조장 행위. 매매 2번이면 등기 2번 해 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또 한 가지 유형은 이거죠.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거. 투기가 될까봐 매매를 금지시켜 놓은 건데 그거 매매를 중개하는 게 투기 조장 행위다. 매매가 허용된 거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도 매매는 허용된 거니까 금지행위가 아니라고요. 그건. 매매가 금지가 된 거지 잘 보고, 또 매매 사고 팔아야 투기가 되는 거지 임대 빌려주는 건 투기랑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됐고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개보수를 좀 해볼게요. 중개보수도 중요하니까요. 여기까지고 됐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